안녕하세요, 인서울입니다. 오늘 6월 27일 오전 11시 30분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가 개최되어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발표되자 오늘 하루 정말 난리가 났죠. 반차를 내고 급하게 계약서를 쓰러 갔다거나 대출을 알아보러 은행에 가서 은행 창구가 아주 불이 났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대출 받기가 바늘구멍이 될 거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발표된 규제에는 주담대 총액 제한부터 신용대출, 정책대출, 그리고 전세대출까지 주택과 관련된 전방위 대출 규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원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에 발표된 규제는 6월 28일부터 적용되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과 관련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적용되는 규제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아직까지는 걱정을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또 어떤 대책이 발표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뜨거워졌고 또한 서울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그에 따라 가계대출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고 또한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대출 막차를 타기 위해 대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된 것인데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은 먼저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6억 원까지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데 주택 매매 가격 6억 원 한도가 아니라 대출 금액을 6억 원까지로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대출 자체를 막지는 않았지만 고가주택을 살 때는 그만큼 현금을 더 확보하라는 뜻이죠. 이번 규제는 주담대가 대상이기 때문에 분양권 중도금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만약 2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중도금은 12억 원이 다 나온다는 뜻이죠. 하지만 입주할 때는 주담대가 6억 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14억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사람만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포인트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두 번째로 유주택자의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도 비규제 지역에서는 LTV 60%, 규제 지역에서는 LTV 30%까지 적용이 됐었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는 다주택자는 LTV 0%를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나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에서 70%, 규제 지역에서 50%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조건부도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했지만 이번 규제 변경으로 인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주택 매매 수요를 죽인 상태에서 6개월 내에 처분 조건이 붙으면 당연히 처분 자체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 1주택자도 웬만하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갈아탈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 정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 매매 계약이 먼저 체결되고 난 후에 이사갈 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규제는 주담대 만기 축소입니다. 기존에는 30년에서 40년 상품도 있었는데 이제는 30년 이내 상품만 취급하도록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그만큼 DSR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에 40년 만기로 계산했을 때 6억 원 대출이 나오던 분들은 이 규제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으니 현금을 추가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규제는 전입 의무입니다. 주담대를 받았으면 6개월 이내에 무조건 그 집에 전입을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실수요자에게만 주담대를 해주겠다는 뜻인데요. 앞으로 주담대를 받은 뒤 월세를 놔서 잔금을 치르는 게 불가능해진 것이죠. 물론 이미 전세 낀 집을 사는 건 주담대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여전히 가능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뒤에 나올 전세대출 한도 규제가 생겨서 세입자를 다시 들을 때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규제는 잔금 전세대출 금지입니다. 이건 분양아파트에 해당하는 규제인데요. 기존에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때 전세 임차인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 때 전세 임차인을 받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임차인분들도 대부분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데 전세금으로 잔금을 하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입 의무와 더불어 전세로 잔금을 못하게 되니 분양시장에도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거나 전세 임차인이 전액 현금을 주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분양권을 투자하기 다소 어려움이 생기겠죠.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전세를 먼저 맞춰놓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갭 투자를 하는 건 아직까진 가능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에 따라 연봉의 150%에서 200%까지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얄짤없이 연봉의 100%까지만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갑자기 신용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이미 신용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 증액만 하지 않는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도 앞으로 규제가 변화한다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신용대출과 더불어 생활안정자금에도 규제가 생겼습니다. 1주택자는 1억 원 한도로, 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불가하도록 규제가 강화되는데요. 근데 이게 원래도 생환자는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서약서를 쓰고 받는 일종의 비상금 성격의 대출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계대출이 자꾸 늘어나니까 생환자까지도 막겠다는 뜻입니다. 보통 생환자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거였는데 한도가 줄어들어서 어려움이 생길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것까지 건드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정책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책대출은 디딤돌, 버팀목 대출같이 주로 돈이 부족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와주는 대출이었는데 이것까지 한도를 줄여버렸습니다. 이건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소득이 낮은 분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실수요자 상품까지 규제를 해버리면 이제 그분들은 집을 어떻게 사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대출까지 규제를 한 건 좀 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일단은 규제가 그렇게 강화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축소됐습니다. 기존에는 90%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해줬던 게 이제는 80%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규제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은 아무래도 수도권 빌라 전세 시장일 텐데요. 기존에도 공시가의 140%, 보증 한도 90%까지 해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전세 보증이 가능했는데 보증 한도가 80%로 줄어 공시가의 112%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빌라 전세를 놓고 계신 임대인분들이라면 다음번 만기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일부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6월 27일 발표된 8가지 정도의 대출 규제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경과 규정을 살펴봐야겠죠. 대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는 모두 6월 28일 바로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주담대의 경우는 6월 28일 전까지 대출 접수를 해서 전산에 등록된 건까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이후부터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 계약을 6월 28일 전에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가계약금만 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니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고 가계약금만 걸어놓은 분들은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분양권 중도금 대출,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대출은 6월 28일 전에 공고가 났거나 착공 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 전에 분양한 아파트를 계약하신 분들은 일단은 한숨 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금 때 가서 규정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으니 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입주가 얼마 안 남은 단지들은 오늘까지 늦게서라도 서류를 내러오라는 은행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은행에 서류를 내러 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전세대출도 6월 28일 이후 계약한 건이라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전세보증 한도 축소는 7월 2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지 3주 정도 지나서 처음으로 발표된 규제 정책인데 앞으로도 규제는 얼마든지 더 강화되거나 부작용이 크면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규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인서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